여름의 레슬매니아로 불리는 WWE 서머슬램은 4대 PLE 중 하나로서 WWE가 주요 PLE에 힘을 주기 시작한 이후 레슬매니아의 버금가는 큰 규모로 열리는 이벤트인데요. 화려한 연출과 규모와는 다르게 이상할 만큼 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곤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머슬램에서 벌어졌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2023 서머슬램 트라이벌 컴뱃 매치입니다. 지난 5월 펼쳐졌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드디어 블러드라인의 반기를 든 우소주는 머니 인 더 뱅크에서 블러드라인 내전을 승리하며 무려 3년 만에 로만 레인즈에게 핀폴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이후 완벽한 탑페이스가 되어 절정의 반응을 이끌던 우소주는 서머슬램에서 제이 우소가 로만 레인즈의 챔피언십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사모아 가문의 명예, 족장의 자리를 걸었던 만큼 이 경기만큼은 신성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트라이벌 컴뱃 매치였으나 결국은 또 솔로 시코아가 난입하며 로만 레인즈가 지난 집권기 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기승전 난입으로 인해 로만 레인즈가 승리하는 뻔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경기 내용을 떠나서 이 경기에서 제이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거나 챔피언에 등극하기를 바랐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단지 블러드라인의 긴 스토리가 점점 끝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팬들은 경기의 퀄리티보다는 한참 흥미롭게 흘러가던 블러드라인의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뜬금없이 동생 제이를 지키기 위해 로만 레인즈에게 반기를 들었던 지미 우소가 갑자기 나타나 제이 우소를 배신하는 엔딩이 펼쳐지며 블러드라인 스토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솔로 시코아에게 공격을 당하며 병원에 실려갔던 지미 우소는 그 후 등장하자마자 제이 우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만에게 슈퍼킥을 날리며 팬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보여주었던 지미 우소의 모습과 머니 인 더 뱅크에서 3년 만에 로만 레인즈에게 핀을 따내며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소주의 모멘텀은 의미 없어져 버렸으며 그동안 엄청난 빌드업과 서사를 갖추었던 블러드라인의 각본이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본인들이 그렇게 고투로 밀어붙이는 로만 레인즈에게는 정당한 승리를 주지 않는 걸까요? 똑같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임페리엄의 수장 군터는 PLE에서 경기가 시작하면 혼자 경기에 나서 정당하게 승리를 거두며 로만 레인즈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스맥다운에서 악역 챔피언으로 군림하며 환호받았던 AJ 스타일스도 그랬고요. 이렇게 2023 서머슬램 메인 이벤트는 레슬매니아 39 데이2 메인 이벤트 이후 오랜만에 국내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건은 2014 서머슬램 존 시나와 브록 레스너의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지금은 브록 레스너를 진정한 끝판왕으로 만들어준 경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경기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2014년 당시에는 파트타이머인 브록 레스너에게 통합 챔피언이었던 존 시나가 너무도 굴욕적으로 패배하며 국내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은 매치였으며 본격적으로 파트타이머 브록 레스너에 대한 국내 팬들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데니얼 브라이언이 부상이 아니었다면 존 시나가 당했던 스쿼시 매치는 팬 페이보릿이었던 데니얼 브라이언이 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통해 예스 무브먼트 열풍을 이끌며 최고의 대관식을 치른 데니얼 브라이언을 어떻게든 묻어버리려 한 빈스의 꼬장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기였으며 어쩌면 지금의 로만 레인즈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쇼에 나오지 않는 챔피언의 탄생을 알린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16 서머슬램 메인 이벤트 브록 레스너와 랜디 오턴의 경기입니다. 당시 팬들이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매치로서 어소리티의 노잼 악역 랜디 오턴이 아닌 팬들의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는 유쾌한 선역의 랜디 오턴이었으며 논 타이틀 매치임에도 4대 PLE인 서머슬램에서 메인 이벤트를 맡을 만큼 당대 최고의 드림 매치 중 하나였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당시 레스너는 마크 헌트와의 UFC 복귀 전 경기에서 약물 복용 논란이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런스 붕괴 수준으로 강력했던 브록 레스너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약해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랜디 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역시 파트타이머인 브록 레스너에게 랜디 오턴은 스쿼시나 다름없는 너무도 무기력한 TKO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경기 후 등장한 스맥다운 커미셔너였던 셰인 맥맨까지 F5를 당하며 시즌 N번째 브록 레스너 띄우기에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브록 레스너는 백스테이지에서 크리스 제리코와 마찰을 빚으며 멘탈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2021 서머슬램 베키 린치의 챔피언 날먹 사건입니다. 2020년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였던 아스카에게 로 위민스 챔피언십 벨트를 양도하며 출산 휴식기를 가진 베키 린치는 약 1년 반의 휴식기를 거쳐 2021 서머슬램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사샤 뱅크스의 노쇼로 인하여 예정이 없던 나카무라 신스케의 등장, 카멜라의 대타 출전 등 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였으나 비앙카와 아무런 접점이 없던 베키 린치가 뜬금포로 등장하여 즉석으로 챔피언십을 가지게 되고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비앙카를 초살하며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당시 비앙카는 2021 여성부 로얄럼블에서 우승하여 레슬매니아 37 데이1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며 챔피언에 등극한 선수로서
포어스 위민을 이어갈 대표적인 차세대 여성부 메인 이벤터였지만 베키 린치의 복귀 전에 완벽한 희생양이 돼버립니다. 비앙카가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을 하게 되지만 당시 챔피언이었던 비앙카를 베키 린치를 위해서 이렇게 소모해버리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1 썸머슬램 크리스찬 사건, 베키 린치의 챔피언 날먹 사건이 있었던 2021 썸머슬램에서 펼쳐졌던 알렉사 블리스와 에바 마리의 경기, 벨러의 어깨 탈골로 인한 1일 챔프, 전설의 딘 앰브로스 4호 경직 접수의 탄생, 돌프 지글러의 아무 의미 없는 파트타이머 접대 등 썸머슬램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국내 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 및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썸머슬램의 최악의 순간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